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모녀 사이 ENFP. 네, 저희 모녀 사이가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하지요? 네. 마이크가 켜졌나요? 네. 네. 되게 멀리 들리는 느낌인 건 나만의 착각인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어폰 꽂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녹음을 했는데요. 네, 벌써 4월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특별 주간으로 해서 단원 FM이 그 세월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네, 루시드 폴의 노래를 들으면서 네, 한번 오늘 방송의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네, 이 노래는 루시드 폴이 이제 생존 학생들 약간 그쵸? 생존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노래라 제가 몇 년 전에 그 희망마을 다닐 때 네.
이거를 이렇게 불러서 그쵸? 맞아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서 또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세월호 관련 얘기를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침 저희도 붕어빵님이 얼마 전에 기억교실에 다녀오셨었어요. 맞아요. 네. 그 기억교실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니들이 어떤 설명을 해주셨나요? 일단 영상을 봤고요. 영상. 샌드아트. 아, 샌드아트 영상이요? 네. 오. 그게 매년 바뀐다던데요. 오, 그래요? 매년 새로 만든대요. 음. 그 영상 보고 샌드아트 내용이 그거였나요? 배 이제 그런 거? 세월호 출발할 때부터 막 그런 얘기인가요, 혹시? 그냥 아예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그린 한 한 개인의 개인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그러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영상 하나 더 봤어요. 그거 아세요? 그 홍보차 만든 영상, 애기들 막 나와서 합창하고 그 영상 봤어요. 그건 저 아직 그거 몰라요? 옛날 태희랑 왜 그때 그게 팽령안전교육원 영상이었잖아요. 네. 뭐 누나랑 네, 애기랑 맞아요. 그거 영상. 근데 그거 말고 새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 보고 이제 저는 문예 창작 동아리고 방송부 애들이랑 같이 갔어요. 방송부 애들은 세월호 특별 영상 찍으러 간 거였고 저희는 그걸로 시를 적어서 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간 거였는데 그 시 적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적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감이라서 아직 안 찍었어요. 저거 딱 지금 적어서 이것은 딱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네. 가서 두 개로 이렇게 문예창작반하고 방송반하고 두 개로 나눠져서 방송반은 재강 어머니가 해주시고 저희는 고은이 어머니. 네, 고은이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가자마자 그 영상 보고 흩어진 다음에 교무실을 먼저 갔고요. 교무실 먼저 갔어요? 네, 교무실에 먼저 가서 이 교무실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막 생존 자랑 돌아간 희생자분들이랑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교무실에는 이름표가 없어요. 생존자분. 생존 선생님의? 네, 이름표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반에 가면은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그렇게 보고 그날 생일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3월 저희 달력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달력 잠깐 보고 오세요. 잠깐만요.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시는 거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마이크 좀 가까이 가세요. 알았죠? 제가 3월 19일 날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박세도 학생의 새도.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머님께서 그쪽으로 그 반으로 일부러 가서 얘기를 들었고 그거 얘기하잖아. 세조가 뭘 좋아했고. 맞아요. 그런 거 무슨 꿈이 있었고. 맞아요. 그런 거 해주시고 그 앞에 그냥 명패 다 써있잖아요. 마이크를 가까이. 네. 너무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명패 다 써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읽어봐라. 잠시만요. 지금 자몽 에이드 먹고 지금 트름하시는 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들었고 이제 또 가서 자유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갖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집에 갔고 거기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제가 딱 그 나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딱 고이죠, 지금. 딱 고이니까 뭔가 어렸을 때는 되게 18살이면 내가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18살이면 어른이겠지? 그 정도면 어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고이가 되면. 네. 18살이면. 근데 지금 와서 저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어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다지 그렇게 큰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초딩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미래가 기대가 됐을까? 미래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얼마나 기대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생각했었겠지?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다 이미 했었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7교시 다 마치고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썼던 막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 자리마다 출석부가 있는 거예요. 그 반에 출석부가 있는데 그 출석부에 진짜 웃겼던 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출석부를 잘 보면 맨날 빠지는 사람은 빠진다고. 지각하는 사람만 지각하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면서 담배 펴서 반성문 쓴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반을 잘 보면 한번 찾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마냥 마음이 무겁지만 않았어요. 그런 이제는 조금 네, 세월이 좀 지나셔서. 근데 그래도 4월이 되면 아프시대요. 왜냐하면 바다만 봐도 아프고 4월만 돼도 아프고 꼭 벚꽃이 피는 시기가 오면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보내고 살아도 자식 보내고 못 산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 마음을 막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녀사 ENFP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PD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본을 쓰는데 그 모녀사이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게 고정 질문이 2014년 4월 16일 날 어떤 기억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항상 묻거든요. 혹시 붕어빵님은 2014년 4월 16일 기억나세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 7살? 2014년? 7살 6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2014년이라고요? 네. 2008년생이니까 자 빼기 2 잠깐만요. 저는 무슨 기억이 있냐면 그날도 아빠 회사에 갔어. 근데 이제 배가 뒤집었다는 소리가 들었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 교회 애들도 분명히 단원고에 있을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올림픽 기념관에 분향소가 차려졌을 때는 난 자신이 없어서 못 갔어. 저는 약간 감정적이고 그런 걸 보면 너무 막 온전히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서 그 무게감을 막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올림픽 기념관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저는 6살이었네요. 만으로. 7살이었겠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뭔지 알아요? 기억이 되게 영상처럼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기억은 다 영상처럼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모두 다 봤잖아요. 배가 뒤집어져서 그 모서리가 올라와 있는 그 배의 앞부분이 올라와 있는 걸 모든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게 다 내리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였지? 제가 아마 그때 종일반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했으니까 뭐. 종일반에 있으면서 막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게 영상처럼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도 뭐 약간 다 관련이 그렇죠. 와동이 있으셨겠죠. 예, 와동이 또 더군다나 단원고를 다니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오고면서 했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말하는데 선생님들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의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기억은 잘 안 나고 얼마 전에 가서 느꼈던 거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 그니까. 얼마나 많은 꿈과, 그쵸?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97년생이셨거든요. 그랬구나. 지금 내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생각 들었고요. 그런 마지막까지 살려고 애썼던 그 학생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내 새끼가 만약에 진짜 내 새끼가 거기서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 저도 감정적이라서 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 생각에 막 빠지면 저는 막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좀 덜 생각하는 편인데, 어머님들, 가족들이 느낀 그 정말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예민함에도 척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감정적 예민함? 네. 센시티브 한 거에 척도가 있대요. 그게 감정 복사가 타고나게 잘 되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런 게 유전인데, 그러니까 감정 복사가 그러니까 뭔가 슬픈 걸 보고 저 슬픔이 나도 똑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저 슬픔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약간 엔패스라고 하거든요. 엔패스? HSP가 있고, HSP는 High Sensitive Person인데 그냥 초예민자. 그리고 엔패스는 초민감자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기처럼 거의 신기만큼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아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감정 복사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 못 보잖아요. 뭔가 영화에서 긴장감을 주려고 길게 끄는 부분을 전 못 봐요. 저도. 근데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관을 못 가요. 그 영화 가서 막 큰맘 먹고 먹으면 이제, 이번에 저 미키 일칠도 막 계속 눈 가리고 봤어요. 눈 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 양옆에 막 연인들이 있는데 나보다 눈 나고, 이러면서 보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미키 일칠 그렇게 막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런 걸 잘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타고나는 거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엄마는 평평나라 공주님 얘기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땅바닥 침대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돼서. 그게 저는 약간 타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얌전했는데. 맞아요. 첫째, 셋째는 되게 얌전해서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우리 붕어빵님은 땡그래요. 약간 계속 안고 있었어야 됐고, 옆으로 눕혀야 되거나, 겨우 잠들면 옆으로 눕히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제 옛날에 미니홈피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태연이 아빠가 태연이랑 놀던 사진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네, 그러니까 우리 붕어빵님이랑 3시, 4시 막 이럴 때 일어나니까 2, 3시, 4시 막 이럴 때 깨니면 저는 하루 종일 이제 고뇌에서 잠들면 이제 그때 이제 태연이 아빠가 태연이를 안고 놀던 사진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엄마는 얌전했었나요? 어렸을 때? 전 납작하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후천적인 걸 수도 있대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민하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안님이 예민하시잖아요. 엄청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러셨구만요. 누군가가 이렇게 깨우쳐줘서 알았는데, 그런 영상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모르면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한번 하면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러지?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관해서 유난히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제가 또 맞아요. 요즘 최근에 더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유해지려고 좀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들죠. 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 치료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괜찮아지는 제가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듣고 갈게요. 네.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끝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거울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분명 밤을 또 세워요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온 끝을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또 봄날이 또 저희도 유명하죠. 세월호 관련 노래로. 네. 네. 우리 또 붕어빵님이 옛날 오빠들이셨다. 붕어빵님이 옛날 오빠들. 네, 제가 많이 놀립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세월호 관련 얘기를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노래를 한번 바로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뭐죠? 연속 두 곡을 들어볼 건데 좀 약간 더 막 뭐라죠?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속 두 곡을 한번 듣고 한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아직히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잊고 하늘에도 못 잊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주나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거짓말.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마음이 짠하고 막 그러네요. 확실히 이적의 거짓말은 뭐 여기 앨범 표지에는 이렇게 강아지 그림이 있지만 그 당시 그 선원들을 기다렸던 학생들의 마음을 약간 조금 좀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아서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음이 조금 좀 힘들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 그 뒤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거에 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조건 수영을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살아남았을까? 그 당시 그렇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6반의 호성 학생도 수영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수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이 잘못된 교육 방향이 되게 안타까워요. 재난 안전을 위해서 배우는 건 나쁘진 않지만, 안전 예방을 위해서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만, 교육 방향이, 좀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하든 한 아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빠른 판단과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생존 수영을 이제, 그쵸. 오빠 때는 안 배웠고, 태희 때, 저희 붕어빵님 때부터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생겨가지고. 가르치는 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막상 배우셨을 때 어땠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돼요? 수영에 도움이 돼? 근데 수영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물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을 상당히 안 좋아하고 저는 물을 왜 싫어하냐면 귀에 물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고요. 물놀이 하는 건 너무 재밌긴 하는데 물놀이 하고 나서 바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 몸에 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애였는데 거기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다 다이빙 하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쌤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요가 되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랑 못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난 하기 싫은 거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다이빙 자세 언제 배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디로 다이빙해야 안전한지 아세요? 뭐요? 그냥 깊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자세가 있어요. 아, 머리 안 돼요. 다리? 머리로 잘못 빠지면 머리 터져서 죽어요. 무조건 발로. 코를 막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깨에 마이크 대고 코를 막고 이렇게 손을 어깨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망설이면 안 돼요. 그쵸, 바로 뛰어내려죠. 망설이면 혼내요, 옆에서. 무조건 한 명씩 빡빡빡빡 이렇게 빠지라 하거든요. 웃겨. 무조건 일자로 세워놓고 못 내주셔. 이렇게 일자로 세워놓고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빠지라고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배웠던 사람들한테는 되지만 저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약간 고칠 필요가 있다. 근데 맞긴 한데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강제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못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집에서 어려워서.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배운 거면, 왜냐면 사실 저는 안 배운 거긴 해요. 물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가서 솔직히 생존 수영보다 놀기를 더 많이 놀았어요. 이런 말 좀 그런데 그 애기들 전용 풀장이 있거든요, 옆에. 네. 거기에서 놀고 물이랑 잘 안 친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요즘 그리고 애들이 수영을 잘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예전처럼 뭐 강에다 대고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애초에 그렇게 깊고 많은 물을 일상에서 접해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요즘에. 뭐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아닌 이상. 그렇죠. 수영을 일부러 배우지 않는 이상. 근데 어쨌든 필수적으로 무조건 깊고 많은 물에 부딪혀보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못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그때 그 사람들 무섭겠어요. 난 평생 이런 데 빠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빠지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도 못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때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나 만약에 잘못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좋았고 그런 걸 뭐 이런 관점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에서든. 그냥 개인한테도. 꼭 나라의 뭔가 그 사건에 대한 중심이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 어떠한 사람들은 뭔가를 극복해낼 수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었고 그런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 귀에 물 들어가는 게 너무 싫거든요. 진짜로. 전 너무 싫어요. 귀에 물 들어가는 게. 전 그래서 수영을 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귀에 물 들어가는 걸 싫어하지 난? 아무튼 싫어요. 그래서 평소에 수영할 생각 1도 안 했는데 거기 가면 쌤이 무조건 귀까지 넣으라 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빼고 있잖아요? 그럼 눌러요, 제 머리를. 제 이마를 이렇게 눌러서 넣어요, 그냥.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해서 무서운 거 하고 내가 해봤는데도 무서운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봤는데도 무서웠어도 이미 나 한번 해봤으니까 할 수 있어. 이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저 개인적으로 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고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때 이후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때가 약간 초기였잖아요. 시작한 거였잖아요. 거의 초기였어. 그래서 저희 때가 좀 빡셌었고 가면 갈수록 맞아요. 가면 갈수록 흐리흐리해졌어요. 왜냐면 그렇죠. 테이 때 따라갔는데 안 한 애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애들은 강제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밖에서 막 그냥 놀으라 그러고 구경이나 맞아요. 하라 그러고. 저희는 다 했어야 됐어요. 무조건 했어요. 안 하면 호통 치셨어요, 막. 발 세게 안 해. 이러면서 막 물장구 칠한단 말이에요. 그쵸, 발장구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데 안 해.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붕어빵님 때는 올림픽 기념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내 테이 때는 블루라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씻을 때 다 같이 씻어야 되잖아요. 전 그쵸. 그게 싫었어요. 수영장이 원래 그래요. 그니까 다 같이 씻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본다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저게 좀 그래. 그쵸? 군대도 그렇잖아. 군대도. 굳이 왜 다 같이 씻어야 하는? 물론 효율적으로 그게 좋겠죠. 알지. 모르는 게 아니지. 근데 칸막이라도 좀 플라스틱 그냥 얇은 거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그냥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추억이 돼요. 가장 남은 추억이 뭔가요? 그 올림픽 기념관 그 옆에 할머니들이 뭐라 했다며. 맞긴 해. 저희가 너무 못하니까. 그것도 있고 어린 것들이 와서 막 물장구 친다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블루라곤으로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애들이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바닥 기어다니고 원래 그 경계선을 넘어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장난기가 많겠어요. 애새끼들인데. 저기요. 언어의 순화. 네. 아무튼 네. 얼마나 장난기가 많겠어요. 초딩인데 초딩. 막 그래서 막 넘어다니고 막 그 위로 다이빙하고 막 그러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엄청 화냈죠. 저희한테.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이렇게 정신선. 그래서 저희가 그 애기들 풀로 쫓겨난 거예요. 그 1m, 2m, 3m 이렇게 자면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이빙 할 때 아니면 무조건 3m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랬겠죠. 위험하니까. 저기 끝에 가면 너네 죽을 수도 있어 얘들아. 절대 가면 안 돼. 이러시는 거. 근데 어떤 남자가 한번 갔다가 들여 올려줬죠.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 선생님들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 가끔씩 애들을 물에 던지셨어요.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거 말고 이렇게 해서 띄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한 2m쯤 되는 곳에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추억이 돼요. 붕어빵님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또 너무 싫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저기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가족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시고 또 그런 걸 관련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생명안전 기본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날은 아직까지 산불이 비가 오지만 아직까지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 아프시고 다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아까 그런 짤을 봤어요. 릴스를. 사람은 피해서 도망갔지만 동물들은 집에서 매여 있어가지고 다 막 타고 막 이런 것들을 봐서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짠했어. 할머니들이 개 목줄 다 풀어줬던 거? 가을로 가 살으라고.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할머니들은 개를 대피소에 데려갈 생각도 못 해보고 개 목줄 다 풀고 알아서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삼남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 맞잖아요. 솔직히 농축산물 다 거기서 오는데. 사실 나라라는 게 도시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지방 도시들이 같이 해야지 서울이란 도시가 잘 사는 거고. 나라가 잘 사는 거죠. 나라가 잘 사는 거고. 각 지역이 잘 살아야. 근데 그게 지금 다 불타고 뭐 안동에서는 그냥 아예 학교 수업 못 한대요 지금. 아 그래요. 학교 근처까지 불이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매연이랑 이런 거 너무 심하잖아. 할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고. 그럼 특히 고양이들은 어디를 뭘 풀어줄 수도 없는 거고 지들이 피해야지. 지들이 알아서 피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가족이에요. 데리고 있고 싶죠. 그래서 막 차에서 사는 애들도 많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좀 자연이라는 게 자연의 힘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이거에다 불 붙이고 담배 뿌리라는 얘기가 있던데. 담배 뿌리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저는 그게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부주의죠, 부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나중 가서 우리 경제 다 묻어졌다 어떡하냐. 막 식재료값 오르고 난리 났을 때 그때에서 후회하면 어쩔 건데. 이미 다 타고 사라졌는데. 그리고 게다가 물 때문에 피해 입은 것도 아니고 불인데 물이면 그냥 조금의 수습은 가능하잖아요. 산사태면 그쵸. 다시 흙을 쌓아 올려서 길을 다시 잘 닦으면 되는 거고. 뭐 홍수가 일어났으면 다 대피시킨 다음에 물 다 빠지면 다시 복구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불이잖아요. 불은 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냥. 맞죠. 그냥
없어지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논농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논밭이 다 탔을 거 아니에요. 논농사 어디서 지을 건데. 근데 뒤집어 엎어야죠. 그니까요. 그리고 그 쟤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할 거고. 쟤도 이제 다 끌어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4월을 맞이해서 녹음한 모녀사 ENFP는 조금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월호의 이야기도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에서 각자 우리 붕어빵님 학생으로서의 역할, 저도 저희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안산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퇴근하는데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바람에 너무 가벼워서 뭐라 그러죠, 길 한복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덩치가 꽤 커서 차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저도 아마 3차선에 있었으면 제가 잡았을 텐데, 저는 좌회전 차선을 기다리고 있는 차선이라 조금 그걸 가지러 가기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피해서 가시고 어떤 할아버지가 세우시고 그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누구 하나가 작은 걸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맞아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부터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준비하면은 서로 안전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싱크홀 사건 봤죠? 누가 어저께 내 차를 싱크홀에서 살아남은 차라고. 그래서 어제는 그걸 모르고 아직 싱크홀 영상을 안 보기 전이라서 그런 말을 하지라고 나중에 싱크홀 영상을 봤는데, 그 오토바이는 정말 그대로 진짜 파서 주저앉았지만 카니발은 튕겨서 살았더라고요. 그게 멈추지 않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놀래서 아마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똑같이 떨어졌을 텐데 그냥 엑셀을 밟아서 그냥 가시는 바람에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차 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알죠? 그런 증상이 계속 났는데 방치했었다는 거. 맞아요. 그 오토바이 유가족들의 그런 막 안타까운 호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왜냐면 그런 것들은 막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작은 거. 저기 좀 이상해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막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붕어빵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 곡 들을 거예요. 네. 좋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사일리 합창단의 푸르다고 말하지 마세요를 들을까 합니다. 4월입니다. 4월은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생된 250명의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4월이 되길 바랍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절되던 꿈이
색빛 아픈 데